미치카시 상편입니다. 친척 중에 초능력자가 있었다. 그분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유명했던 분이었다. 사람들은 본명 대신 미치카시 라고 불렀다. 지금 현재 홋카이도의 MC에 살고 있고 45살이다. 그분이 젊었을 때에는 도쿄에 있는 부동산 회사에서 일했는데 사소한 계기로 그만둔 것 같다. 그 원인은 지금도 말해준 적이 없다. 남편분과도 그 시기에 헤어졌고 그 자식도 남편분이 데리고 갔다. 내게는 영감 같은 것도 없을 뿐더러 귀신 같은 게 무서워서 그녀, 즉 미치카씨라고 부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처음 대화를 했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교토에서 살고 있던 때다. 그 시기에 우리 가족은 예전에 아버지가 살았던 홋카이도에 있었다. 너 집 근처에 무덤이 있는 공원 있지? 저는 하고 생각을 했다. 거기 함부로 쳐다보면 안 돼. 영혼이 따라오니까. 처음 보는 자리에 갑자기 그런 말을 했다. 어떻게 그녀가 그런 사실을 아는 걸까? 그때까지는 잘 몰랐다. 단지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 무덤을 숭배해 그런 것이 유행이었고 나도 흉내를 내며 놀던 시절이었다. 부모조차 모르던 일이었다. 그 이후 그런 숭배 놀이는 그만뒀다. 두 번째로 만났을 때가 도쿄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장례식이었던 날이다. 미치카 씨는 홋카이도에서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도쿄까지 왔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때부터 이미 초능력자 뺨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때는 이렇게 말했다. 너 고생 좀 하겠구나. 하지만 돌아가신 너의 할머니께서 좋으신 분이라서 너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너의 아버지도 고생 좀 한 사람이지만 할머니, 즉 너의 아버지의 어머니 되시는 분, 그분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지금은 행복하지? 우리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고 몇 년 후에 돌아가셨다. 할머니는 나를 정말 귀여워해 주신 것 같다. 나는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솔직히 그런 말이 대단히 기분 나쁘게 느껴졌다.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특별히 불행한 건 아니지만 딱히 행복한 것도 아니다. 세 번째로 만났을 때가 할아버지의 제삿날 때였다. 어릴 때부터 봐왔던 미치카 씨가 싫은 느낌을 받았던 나는 최대한 서로 부딪히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찾아왔다. 어머, 잘 지냈니? 내게 처음으로 그런 다정한 말을 건네서 깜짝 놀랐다. 만날 때마다 따로 잔소리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냐. 그냥 궁금해서 그랬던 거니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저 초능력자 같은 일을 하신다면서요? 나는 가감히 물었다. 글쎄, 가끔 그런 부탁을 받긴 해. 하지만 좋아서 하는 건 아니야.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고. 속으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다. 너는 특별하단다? 마치 내 마음속을 볼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건 어떤 느낌인가요? 영혼인가요? 어떤 느낌? 그런 거라면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사람의 사념 중 하나인 셈이야. 알겠니? 알 리가 없었다. 한 개인의 어떤 생각으로 영혼이 되고 귀신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단지 가끔 터무니없는 것이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듣고 싶어? 그렇게 말한 미치카 씨는 나에게 지금까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미치카 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홋카이도에 있는 K라는 마을에 가게 되었다. 거기에는 2년 전부터 원인 불명의 병에 걸린 14살 소년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슴이 계속 가렵다고 말했다. 의사들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말했지만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건 아니라서 이번 비용을 생각해서 집에서 요양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학교는 기분이 좋을 때 가는 것 같다. 가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정말로. 그녀는 흥분한 기색으로 말했다. 처음에는 나 같은 인간에게 부탁할 정도니까 당연히 귀신과 관계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곳은
홋카이도 지방 특유의 뾰족한 삼각형 지붕을 한 일반 가정집이었다. 벽은 엷은 황색이고 지붕은 빨간색. 당시에는 특별히 이상한 느낌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까 가슴이 뭔가 긁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지인에게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가니 그 아이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당연히 아이의 아버지도 일을 쉬고 소년이 자는 침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미치카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상태를 말하기도 전에 미치카 씨는 아이를 만나러 갔다. 그렇게 드디어 아이와 만나게 되었어. 물론 어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소년의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어. 그때 아이의 아버지는 화장실에 간다고 아래로 내려갔다. 곧 재령을 하려고 하는데 확실히 뭔가 이상했다고 한다. 확실히 이상했어.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영의 얼굴이 보이는 거야. 아이 아버지의 얼굴이었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 놀랬어. 그래서 어머니에게 사정을 들어보니 그 아이는 어머니의 딸려온 자식이었다고 한다. 아이의 어머니 되는 사람이 3년 전에 지금의 아이 아버지와 만나서 재혼을 했는데 2년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가렵고 고통스러웠다고. 분명히 아버지가 그 아이를 역겹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꽤 곤란했어. 나도 그때까지 생령이란 걸 재령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그 고인의 영혼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살아있는 경우에는. 근데 그때였어. 갑자기 그 아버지의 생령이 나를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고 내 가슴을 양손으로 마구 긁기 시작한 거야.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서 거렸지. 지인을 불러서 겨우 밖으로 나가서 숨을 쉴 수 있었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포기했어. 예?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사념이 항상 강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야. 언젠간 사라지겠지. 와, 그냥 대충 하네요. 왜냐하면 난 따로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거든. 뭐 이건 농담이고 생명을 잘못 취급하면 정말로 큰일 나. 당연하지만 말이야.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의 생각이 훨씬 더 강하거든. 그 후 그 소년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결국 그 부부는 이혼했다는 거, 그리고 소년의 가슴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 하지만 그때 가장 무서웠던 거, 미치카 씨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이었다. 지인이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우연히 거실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를 본 것 같은데 가만히 앉아서 두 눈을 무릅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더래. 오른쪽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그 소리 듣고 어설픈 용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걸 느꼈어.